안녕하세요, 손래프입니다. 오늘은요 니콘 Z24120F4 니콘 Z2470 2.8 요 두 렌즈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241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콘 Z 마운트 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렌즈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를 보면요 2405 F4 렌즈는 나와 있어요. 제가 캐논 쓸 때 2405 F4 렌즈를 상당히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만큼 2405라는 화각이 만능 화각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4mm부터 105mm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폭이 넓죠. 니콘 Z에는 24120이 있어요. 24120이면 120mm까지니까 105mm까지인 타사 렌즈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mm까지 당기는 거랑 120mm까지 당기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니콘의 Z2470 2.8이에요. 2470 2.8은 모든 브랜드에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표준 줌 렌즈다. 아마도 사진을 업으로 하시거나 업에 가깝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2470 2.8 렌즈는 다들 하나씩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표준 렌즈입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2470 2.8은 고급에 속하는 줌 렌즈고요. 그래서 가격대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2470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 2470도 어떻게 보면 만능 화각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사진 찍기에 24mm부터 70mm까지면은 못 찍을 만한 사진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진이 가능합니다. 24mm, 35mm, 85mm 이런 단렌즈를 줄줄이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면 2470 2.8 하나만 선택을 해도 사실상 한 80% 정도까지는 만족이 되지 않나. 그만큼 이제 단렌즈 3개를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에 준하는 좋은 렌즈입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있죠. 자, 이 두 렌즈가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요. 지금 2470 2.8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간단하게 검색을 해봐도 200만원 중반대에서 200만원 후반대 정도까지의 가격이 나옵니다. 24120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100만원 중반이라고 하기에는 한 130만원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만원 차이가 훌쩍 넘는 차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110만원, 120만원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두 렌즈를 한번 살펴볼 건데 솔직히 사실상 이 두 렌즈를 고민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가 그만큼 크잖아요. 가격대가 만약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안짝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고민할 수 있는 두 렌즈입니다. 근데 110만원, 120만원 정도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 렌즈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2470 같은 경우에는 F4 렌즈가 또 나와 있어요. 2.8에 비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2470 F4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2412이 F4니까요. 근데 같은 F4라 그러면 당연히 2470보다는 24120이 낫겠죠. 자, 보시면 둘 다 니콘 S 렌즈인데요. 니콘 Z 마운트의 S 렌즈면 고급형 렌즈입니다. 일단 외모랑 만듦새를 보겠습니다. 2470 같은 경우에는요, 이 렌즈 위쪽에 보시면 조그만 화면이 하나 있어요. 화면. 네, 이 화면에 몇몇 가지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사진 찍을 때 이제 미리수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크게 도움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좀 더 고급스럽게 이런 화면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고 디스플레이 버튼 밑에 보시면 펑션 버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4120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버튼이 당연히 없죠.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이 없으니까요. 펑션 버튼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오토와 매뉴얼을 바꾸는 네, 그 스위치가 각각 있고요. 2470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 매뉴얼 바꾸는 스위치 밑에 니콘 S라는 마크가 달려 있는데 네, 차이라면은 이게 좀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기에는 크기가 아마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쥐어 보니까 양쪽의 두께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2470 같은 경우에는 82mm 구경이고요. 24120 같은 경우에는 77mm 구경입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니까 24120 같은 경우에는 600g대가 나오고요. 2470 같은 경우에는 800대가 나옵니다. 네. 20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g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네요. 200g이라고 그러면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메고 다닐 때 이 정도면 체감이 큰 차이예요. 네.
특히 장시간 메고 다닐 때는 200g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크기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디에 수납을 하신다거나 할 때 24120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줌을 당겼을 때는 이렇게 코가 나오는 스타일의 렌즈입니다. 자, 코는 이만큼씩 나오고요. 지금 24120이 당연히 화각이 더 넓기 때문에 2470보다 코가 좀 더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요. 웃기는 거는 이 줌을 당겼을 때 나는 뷰파인더를 보고 있거나 LCD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줌을 당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남들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실제로 뭐 얼만큼 튀어나왔다라고 신경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예, 저는 잘 안 보게 됩니다. 어쨌든 2470은 그만큼 덜 튀어나온다. 자, 마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ZF 카메라의 마운트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2470은 이렇게 생겼고요. 2410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2470이 좀 더 두껍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자, 렌즈 외관은 크기 무게 차이 있고 코 나오는 거 길이 차이 있다. 아무래도 2470이 좀 더 아니고 더 많이 비싼 렌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뭐가 많이 달려 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아마 이 두 렌즈에서 제일 궁금한 게 심도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한번 사진을 제가 찍어 봤습니다. 심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에서의 심도가 아무래도 보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인물 사진 심도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여기 우리 아드님이 모델을 해줬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24120의 24mm,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470의 24mm입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조리개가 F4예요. 일단 두 사진을 보시면 색감 차이가 좀 나죠. 같은 자리, 같은 장소인데 같은 시간이고요. 근데 색감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노란기가 좀 더 있다고 해야 되나? 자, 요거는 이제 보시는 환경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24mm의 심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인물 뒤에 이 소나무가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는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요 뒤에 글자 부분도 그러니까 유의미한 심도 차이 같아 보이진 않아요. 요 뒤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요. 요 건물하고 여기 소나무들이 있어요. 머리 위에. 요 소나무들을 보면 우측에 2470 2.8이 심도가 좀 더 날아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인물하고 지금 이 소나무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리고 가까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우측에 있는 소나무도 약간 2470 쪽이 좀 더 흐릿해졌는데 요것 또한 크게 의미 있는 차이 같진 않습니다. 풀을 보면 풀도 지금 2470 쪽이 아무래도 2.8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릿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더 24120 쪽이 좀 더 선명합니다. 자, 근데 심도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들은 전체 크기로 보면 무의미해지는 정도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50mm로 찍었는데 줌렌즈다 보니까 우측에 2440은 51mm로 찍혔고요. 좌측에 2470은 49mm로 찍혔습니다. 2mm 차이긴 한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점이 맞은 부분의 디테일은 물론 이제 2440은 F가 4예요. 그렇기 때문에 2.8보다 좀 더 쪼여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지금 우측에 있는 티셔츠 디테일이 더 선명합니다. 2410이 더 선명하고요. 자, 우린 중요한 게 지금 심도니까 심도 한번 볼까요? 인물보다 약간 뒤에 있는 소나무를 보겠습니다. 좌측이 2470이에요. 2470 쪽이 누가 봐도 조금 더 흐릿해졌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소나무를 봐도 확실하죠. 좌측에 2470 쪽이 훨씬 더 흐릿해졌습니다. 그래서 50mm로 찍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누가 봐도 심도는 2470이 좋습니다. 하지만 24120도 F4인 상태에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70mm 한번 볼까요? 자, 우측이 24120인데요. 지금 73mm로 찍었어요. 24120에 120mm가 있잖아요. 근데 2470 같은 경우는 70밖에 없으니까 70이랑 120mm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겠지만 120mm에서는 70mm에서 2.8보다 120mm의 4.02 심도에서
훨씬 더 우수하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실내에서 찍은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좌측이 2470, 우측이 24120입니다. 둘 다 23mm인 상황이고, 조리개는 최대 개방이에요. 지금 일단 이게 렌즈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2470 쪽이 조금 더 진해 보입니다. 24120 쪽이 조금 더 환하다고 해야 되나,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환하게 나왔어요. 심도 한번 볼까요? 심도. 인물 뒤에 보이는 이 방이 보이는데 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2470 쪽이 당연히 심도가 많이 얕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 봉투랑 이런 걸 한번 보면은 바로 뒤에 있는 것도 2470 쪽이 심도가 얕습니다. 지금 이 제습기 보시면요, 2470 쪽이 훨씬 더 흐릿하게 나왔죠. 24mm인데도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35mm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나 좌측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보입니다. 렌즈 발색이 조금 더 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명도는 이 우측 사진도 F4다 보니까 전혀 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2470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자, 뒤에 날아간 배경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요 똑같은 부분 보면요, 네, 역시나 2470 쪽이 많이 날아갔죠. 그리고 똑같이 아까처럼 요 봉투를 보면, 예, 여기 글씨가 2470 쪽이 조금 더 알아보기 힘들게 날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도 차이가 있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주 약간의 차이가 이 정도 난다. 지금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식으로 납니다. 50mm 사진 보겠습니다. 50mm. 241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51mm로 찍었어요. 네,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일단 초점이 맞은 부분의 선명도를 보시면 2470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티셔츠나 이런 디테일을 봐도 2470 쪽이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2470 쪽이 좀 더 선명하네요. 확실히 선명합니다. 자, 배경, 심도 보겠습니다. 2470 쪽이 더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아주 큰 차이 같진 않다. 네, 아주 큰 차이 같진 않습니다. 요거 선풍기 한번 볼까요? 선풍기. 2470 쪽이 더 흐릿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할까? 뭐 20%와 100%다 이 정도까지 아니고요. 2470의 흐릿한 정도가 만약 100이라고 하면 24120의 흐릿한 그 배경이 날아간 정도는 제가 볼 땐 그다 80 정도까지는, 네, 거의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 같진 않다. 큰 차이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70mm 보겠습니다. 70mm. 자, 70mm 보겠습니다. 역시 좌측이 2470 2.8이고요. 자, 배경부터 볼게요. 많이 뭉개졌죠. 많이 뭉개졌으나 약간 이제 중망원이라고 해야 되나? 70mm 정도까지 오니까 24120도 배경이 많이 흐려진 것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2470이 훨씬 더 많이 흐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전체 샷을 봤을 때 한눈에 딱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4120 같은 경우에는 120mm가 있어요. 2470은 70mm까지 밖에 없죠. 그래서 자, 70mm 2470과 120mm의 24120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내다 보니까 뒤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계가 있어서 120mm가 당연히 좀 가까이 나왔습니다. 뒤에 이 상장 보시면 날아간 정도가 120이 훨씬 우세하다. 네, 이 선풍기도 지금 보시면 요거는 확대하지 않아도 120mm가 일단 그냥 많이 날아가 보이죠. 120mm F4가 70mm F2.8보다는 배경 흐림이 더 좋다, 인물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렌즈에 따른 발색이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지금 2412 쪽은 얼굴이 상당히 환하게 나왔고요, 2470 쪽이 좀 더 사실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정물을 찍은 게 있어요. 정물. 선글라스를 찍었고요. 왼쪽이 2470 2.8이고요. 오른쪽이 24120의 F4입니다. 일단 초점 맞은 부분을 보면요, 요 먼지를 보면 24120의 F4가 당연히 F4니까 훨씬 선명하게 나왔어요. 훨씬. 네, 뭐 이거는 차이가 커요. 딱 봐도 여기서 샤픈을 한 방 매긴 거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날아간 뒤에 배경은 어떤가? 요 차 보이시죠? 지금 24120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 브레이크 등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24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레이크 등이나 이 뒷 유리까지 거의 다 뭉개질 정도로 심도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 선글라스가 차 안에 있는 거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가깝게 찍으면은 풀프레임 센서기 때문에 애지간한 렌즈도 이렇게 심도가 얕아 보이는데 그래도 2470이랑 2412이랑 차이가 상당히 보입니다. 자, 이번에 35mm인데요. 자, 35mm도
확대를 해보면 100% 크기로 보면 24120의 F4가 훨씬 선명하게 먼지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요 뒤에 배경으로 있는 자동차를 보면요, 역시나 2470이 훨씬 심도가 얕아서 완전히 거의 뭉개진 상황이고요. 우측의 24120보다는 배경이 지금 요 위에 한번 배경을 비교해 보시면 네, 완전히 지금 언뜻 봐도 2470 쪽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자, 요 사진은요 24mm입니다. 23mm의 최대 개방이고요. 요 유리 전구를 보시면 선명도는 24120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그레이가 F4이기 때문에 2.8보다 훨씬 선명하게 나오죠. 네, 초점이 맞은 부분은 훨씬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배경 날림이 어떠냐? 지금 배경이 다 가려가지고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 24mm에서 선명도는 24120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저는 F가 4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50mm로 찍은 사진이고요. 우측이 24120이고 좌측이 2470입니다. 24120이 훨씬 선명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는데 전구의 이 부분을 보니까 완전히 선명도가 진짜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요걸 지금 배경이라고 보고 날아간 걸 비교해보면 날아간 것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뒷배경 흐림이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그물 한번 볼까요? 이 그물하고 이 그물하고 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우측이 2410 맞지? 24120이 훨씬 선명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볼 사진은 네, 70mm인데 24120의 사진은 71mm로 찍었어요. 지금 일단 배경 흐림 볼까요? 요 뒤에 제가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찍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요 배가 배경 흐림으로 날아간 걸 보면요, 예, 2470 쪽이 조금 더 날아갔어요. 근데 웃기는 건 진짜 조금 차이입니다. 진짜 조금 차이. 진짜 조금 차이고 지금 초점이 맞은 부분에 대한 선명도는 근데 이제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비슷해지지? 비슷하지만 24120 쪽이 좀 더 선명하긴 해요. 확실히 이게 색감이 좀 더 쨍하게 세팅이 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눈에는 이쪽 24120 쪽이 더 선명해 보입니다. 확실히. 배경 흐림은 차이가 크네요. 지금 초점 맞은 전구 뒤에 전구를 보시면요, 이 전구는 거의 흐릿해졌고 여기는 형체가 상당히 보이고요. 배경 흐림은 2470 쪽이 확실히 나은 걸로 판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격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가격만큼의 차이 같진 않습니다. 광학적인 차이가 가격만큼의 차이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일단 24120에서 120 렌즈는 장점이 또 120mm까지 있다는 거죠. 120mm로 해서 찍어봤는데요, 상당히 선명하게 나왔어요. 자, 근데 120mm인데 2470은 70mm까지밖에 없으니까 70mm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비교인데 2470은 70mm까지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언뜻 봐도 120mm의 F4가 훨씬 더 배경 흐림이 크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볼 거는 경운기인데요. 좌측이 2.8 2470이고요. 우측이 역시나 24120입니다. 초점이 여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초점 맞은 부분은 24120이 F4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해요. 심도를 보기로 한 거니까 심도가 중요하죠. 지금 이 창문을 보면요, 2470 쪽이 훨씬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470 쪽이 배경 흐림이 훨씬 탁월합니다. 하지만 24120도 배경 흐림이 그렇다고 아주 안 좋진 않다. 배경 흐림을 약간 버리고 선명도를 얻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70mm를 보겠습니다. 70mm. 지금 해변을 찍었는데요, 좌측이 2470이에요. 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찍었는데 여기에서의 선명도는 2470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2470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24120은 F4임에도 불구하고 2470보다 아주 조금 흐리게 나왔다. 이거 육안으로 거의 구분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여주면 누구도 이게 어떤 렌즈로 찍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이거 못 맞춥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2470 쪽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인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네, 요거 원본 크기로 봐야지만 그렇게 느끼는 거고, 이 상태로 보면은 거의 별 차이가 없죠. 요 앞에 바위를 보시면 지금 초점이 요 뒤에 사람들 쪽에 맞았기 때문에 2470은 이미 여기 배경 흐림이죠. 앞에 있는 것도 흐려져요. 배경이 흐려졌고요. 여기 2412 쪽을 보면 요 돌까지도
조금 선명하게 나왔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4120에서는 120mm가 있어요. 120mm, 70mm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보시려면 지금 좌측이 70mm, 우측이 120mm로 찍었습니다. 훨씬 많이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다. 만약에 이거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네,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상당히 유용하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70mm, 120mm입니다. 자, 지금 갯바위를 찍었습니다. 왼쪽이 2470이고요. 오른쪽이 24120입니다. 뭐 양쪽 다 선명한데, 자, 24120 쪽이 미세하게 좀 더 선명해 보입니다. 그럼 배경 흐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언뜻 봐도 이 전체 샷으로 봐도요, 뒤에 있는 이 갯바위가 지금 이쪽에서는 막 형태가 보이죠. 여기서는 지금 형태가 거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배경 흐림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선명도에서는 아까 다른 사진들에서는 24120이 탁월하게 선명했는데 이 갯바위에서는 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햇빛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좋아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70mm를 비교했고요. 앞에 갯바위에 초점이 맞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측에 24120 쪽의 갯바위가 좀 더 선명하게 찍혔고요. 초점이 맞은 부분은 F4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쪽이 더 선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경 흐림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집이 있는데 네, 이쪽이 엄청 흐려져 있어요. 자, 전체 샷으로 볼 때 이 정도인데 지금 뒤에 배경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두 개 다 이제 많이 흐려진 상태인데 그래도 2470 쪽이 조금 더 흐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 두 렌즈가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의 화질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MTF인가 무슨 차트 같은 걸 비교를 하고 주변부, 중앙부 비교하고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제가 볼 때는 두 렌즈가 별 차이가 없었다. 물론 보셨다시피 심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4120 렌즈가 심도가 너무 많이 깊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2470에서는 할 수 없는 120mm로 갔을 때는 70mm의 2.8보다도 120mm의 F4가 훨씬 심도가 얕게 보여졌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물을 찍게 된다, 근데 심도가 좀 얕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120mm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0mm로 찍으면 왜곡이 좀 심해지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100mm 정도까지만 당겨도 2470의 70mm의 심도를 충분히 당겨올 수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씩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타 브랜드긴 하지만 2470 2.8 렌즈를 매우 간 적이 많아요. 그냥 원 렌즈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래서 2470을 보통 끼고 다녔는데, 사실 풀프레임 카메라에 2470 마운트하고 어깨에 메고 다니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메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무거워요. 성인 남성인 저도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24120을 처음 샀을 때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2470에 비해서 크기랑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훨씬 가볍고 작네. 이게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행을 갈 때 원렌즈로 갖고 간다면 저는 정말 고민 없이 24120을 가져갈 것 같아요. 작고 가볍잖아요. 게다가 비교해 보니까 화질이나 심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행 사진에서 심도를 많이 찾지는 않죠. 사실 샘플 사진 찍을 때 두 렌즈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결과가 너무 놀라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2470이랑 24120을 한참 검색하고 찾아볼 때 외국의 어떤 블로그에서 그런 말을 봤습니다. 내가 진짜 화질이 중요한 사진을 찍는다,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면 2470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24120이 좋다 라는 글을 봤는데, 제 의견은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심도가 중요한 사진을 찍어야 된다, 2470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 24120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셨다시피 24120이 심도가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풀프레임 기준입니다. 그런데 두 렌즈의 가격 차이는 100만 원이 넘게 납니다. 저 같으면 2440을 무조건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Z2470 2.8과 Z2412 F4 렌즈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두 렌즈가 다 좋아요. 다 너무 좋고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비교해본 이 내용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 개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2470과 2412의 실용성이 어떤 게 더 나은가 너무 궁금했어요. 마침 이렇게 두 렌즈가 제 손에 있을 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